마켓 무버입니다. 오픈 AI의 챗 GPT가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와 지식 측면에 집중했었던 생성형 AI가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가는데요. 지브리 열풍 속에서 챗 GPT 가입자가 5억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신규 이미지 생성 모델 챗 GPT-4의 이미지 생성 기능인데요. 기존의 달리 모델에 비해서 훨씬 정교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된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미지 합성이나 변환 성능이 높아진 점이 특징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서 디즈니나 스누피, 심슨 가족 등 인기 애니메이션의 화풍을 따라 그리는 그런 그림들, 이미지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이슈, 그리고 창작 의욕을 꺾을 수 있다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인데요. 이렇게 샘 올트만 CEO도 직접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이렇게 지브리풍으로 또 바꾼 사진을 게재하면서 열풍에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지브리 화풍의 그림을 지브리풍으로 변경해줘라고 내 사진을 넣으면 이렇게 스타일이 변경되는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열풍이 너무 뜨겁다 보니 GPU도 너무 뜨겁게 달아왔다라는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샘 올트만 CEO는 10만 대의 GPU를 확보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연락해달라면서 지금 이 GPU가 과열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오픈AI 회사 가치는 이제 3천억 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지난달에 일본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투자자로부터 4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한 바 있고요.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AI 개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고 예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AI 인프라 투자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지브리 열풍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월가의 IB인 제퍼리스는 최대 수혜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사인 MS 마이크로소프트이라면서 매수 의견의 목표 주가 500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챗 GPT의 사용자 급증이 오픈 AI의 성장과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그리고 기업 가치까지 끌어올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만약에 샘 올트만의 말대로 오픈 AI의 10만 개 단위의 GPU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연간 10억에서 20억 달러의 매출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브리 스타일만큼 뜨거워질 수 있을 만한 주가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국내 AI 관련주에도 훈풍이 전해질지 앞으로의 흐름 주시해보시죠.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 현대 글로비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대 하락세. 요 기업은 사실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이게 2025년 1월에 15만 원대 찍었다가 지금 11만 원대까지 내려왔고 관세 이슈도 있고요. 네. 근데 자동차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로 타격을 받을까?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에 투자하는 거 보면은 현대차 기업 오히려 이거 호재 아니야? 라는 네.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현대 자동- 글로비스만 예.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동차 어렵죠. 실적이 잘 나와도 안 올라가고. 일단 현대 글로비스의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1월 달에 고가에서 지금까지 떨어진 구간에서 관세 우려로 떨어진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 저는 잘 판단하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관세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반등을 할 수도 있는 여건들이 좀 있어서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 글로비스가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일까요? 현대자동차의 일단 대미 수출이 줄어드니까 그걸 운반을 하는 현대 글로비스의 어떤 물동량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더 많이 하면은 뭐 자동차 판매 대수는 유지가 되더라도 한국에서 갖고 가는 물량이 적어지니까 그걸 운반하는 현대 글로비스는 나빠질 것이다. 요게 이제 지금까지 시장의 어떤 판단이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대 글로비스가 이제 완성차를 나르는 배가 있잖아요. PCTC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퓨어카 트럭 캐리어라고 해서 자동차만 싣고 다니는 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매출은 실질적으로 한 전체 매출의 14%밖에 안 되고 가장 큰 매출이 어디냐면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생산을 할 때 그 부품들을 날라다 주는 우리가 보통 CKD라고 얘기를 하는 부품을 날라주는 건 SKD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반 정도 완성된 자동차 상태로 날라서 그걸 이제 현지에서 완성 조립을 하는 게 이제 CKD라고 하는데 그 CKD가 지금 전체 매출의 40%가 넘거든요. 만약에 과거에도 그 현대 자동차가 해외 진출을 해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그런 글로비스가 매출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현대 기아 자동차의 해외 현지 생산이 늘어날수록 그 현대 글로비스의 매출이 더 늘어났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CKD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또 각 딜러사들로 날리는 것도 현대 글로비스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 기아 자동차가 미국에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현대 글로비스의 매출 증가의 요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가 해외 쪽에 생산 대수가 한 18% 그동안 한 4년 동안에 늘어나는 동안 현대 글로비스는 일단 물동량이 뭐 75%까지 CKD 관련해서 늘어났다라는 이제 분석 자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1월 달에 차트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1월 달까지는 시세가 굉장히 괜찮았죠. 현대차보다 더 좋다라고 할 정도로 좋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여기에서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의 현지 생산과 관련돼서 물동량 감소와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장이 좀 틀린 거죠. 뭐 현대자동차 하락도 영향도 좀 있었고 시장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하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현대 글로비스는 실질적으로 해외 쪽에 현대기아 자동차 진출과 같이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하락은 오히려 좀 약간 넌센스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이제 오프쇼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거. 이제 현대 글로비스는 한마디로 오프쇼링이 수혜를 받는 기업이지. 어떤 그 오프쇼링의 피해를 받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기관 수급은 이제 3월 달 말 정도서부터 이제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좀 턴을 했고 외국인들 매도만 좀 약간 잦아들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 물량이 좀 남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현대 글로비스 일단은 미국 현대 기아 자동차 현지 생산 증가는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두산 밥캣입니다. 오늘 3%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고 46,750원대 최근에 이 기업이 보니까는 5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두산 밥캣은 어떻게 보면 주주들에게는 좀 애정의 종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두산 내에서 돈 굉장히 잘 버는 기업인데 두산 로보틱스랑 같이 이제 뭐 합병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노이즈가 너무 심했고 그때만 마음고생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 주식을 좀 담보로 또 자금을 좀 융통을 좀 했죠. 돈 잘 버는 기업이 이것밖에 없으니. 네, 맞습니다. 일단 두산밖에 작년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에 좀 약간 못 미쳤어요. 작년 실적이 감소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유럽 쪽에 경기가 좀 불황이 오면서 이 두산바켓이 좀 약간 타격을 좀 입은 느낌이고 두산바켓의 국가별 매출 비중을 한번 보면 유럽이 이제 30%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가 42%로 가장 많고 미주, 북미가 이제 유럽보다 조금 더 많은 30% 초반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두산바켓 원래 미국 기업이잖아요. 이제 미국의 공장이 7개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돼서 이제 두산바켓의 어떤 주가 흐름에 좀 약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달에 이제 국부펀드 관련돼서 이제 행정 서명을 한 게 있어요. 그 국부펀드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제 도로, 이제 항만, 공항 이런 것과 관련된 국부펀드의 이제 행정 명령 서명을 2월 달에 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두산바켓에 어떤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좀 약간 그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테마가 사실 뭐 올라갔다가 이제 좀 약간 소강 상태로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 소강 상태로 됐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두산 바켓도 다른 종목군들은 어떤 센티멘탈적인 상승으로 올라가지만 두산 바켓은 실질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그 현대글로비스는 오프쇼링의 수혜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두산 바켓은 실질적으로 리쇼링의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미국 쪽으로 다시 기업이 가는 걸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리쇼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잠깐 보면서 말씀을 외국인 드리면 수급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2월 달 빨간색 선 외국인 수급입니다. 파란색 선 기관이고 2월 일단은 말서부터 외국인 수급이 차츰차츰 들어오고 있는데 반면에 기관 수급은 뭐 3월 달 말서부터 조금씩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좀 약간 소강 상태로 돌아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두산 바켓 그 주가 흐름을 보면 누가 이제 두산 바켓의 주가 흐름을 좌지우지하는지 딱 보이죠. 외국인들 수급이 나오면은 두산 바켓 급락이 나오고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일단은 조금씩 들어오면은 저점도 잡아나가는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기관 수급은 크게 좌지우지할 부분이 아니고 외국인 수급만 좀 집중적으로 보면 두산 바켓의 어떤 흐름을 미리 좀 약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일단 두산 바켓이 어제에 일단 시초가를 낮게 잡고 플러스 쪽으로 돌리는 흐름을 연결을 시키지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뭐 2%대 중후반에서 저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밑골이 좀 잘고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관세로 인해서 두산 바켓의 리스크는 거의 제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마켓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